네, 안녕하세요. 무의식 테라피 센터 자로수의 자함입니다. 오늘은 부모가 알아야 할 자녀가 병드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해드릴 내용은 사실 우리나라의 범사회적인 어떤 그 문화적인, 역사적인 부분이 원인을 두고 많은 그 분들에게 사실 알게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부분이고요. 아마 모든 분들에게 해당이 될 수도 있는 내용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는 누군가의 부모이기도 하고 누군가의 자녀이기도 하기 때문이죠. 물론 개개인의 성향에 따라서도 이런 부분들이 그렇게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고 건강하게 지내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제가 상담을 진행하다 보니까 대부분이 많은 분들이 이런 문화, 역사적으로 우리나라 특히 우리나라의 국민 정서나 이런 부분 때문에 부모 자녀 간의 소통이 어렵고 더군다나 부모님은 부모님대로 자녀들은 자녀들대로 힘든 그런 그 가족들을 많이 봐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오늘 제가 전해드린 이 이야기가 총체적인 근본적인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이야기를 잘 들어보시면 그동안에 나하고 부모님이 혹은 내가 우리 자녀들하고의 소통이 그래서 잘 안 됐구나 라는 걸 좀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자, 먼저 우리나라의 어떤 그 대중심리를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제가 처음에 이제 질문을 드립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서 자살률 1위입니다. 아시죠? 이것도 아시나요? 10년 연속. 저는 이 소식 듣고 정말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대체 우리나라가 왜 자살률이 1위가 될 수밖에 없었을까요? 물론 다양한 학자들이 여러 가지 의견들을 내놓습니다만 제가 보는 관점에선 이렇습니다. 우리나라가 정말 힘들게 살았어요. 전쟁도 막 연달아서 또 나기도 하고 정신 못 차릴 정도로 힘들었죠. 그러다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전쟁이 다 치러지고 나서 상당히 힘들었죠. 배고팠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우리나라는 경제 발전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죠.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경제 발전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엄청난 변화를 가져오게 되죠. 수반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에 반해서 사람들의 의식이나 사고방식은 변화가 빨리 일어나지 못합니다. 원래 인간의 어떤 그 사고방식이나 변화는 더디기 마련입니다. 두뇌 자체가 변화를 두려워하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환경은 빨리 변하는데 이런 의식과 사고방식이 이 속도에 따르지 못하게 된다면 이 변화한 환경과 우리의 사고방식의 거리감이 멀수록 스트레스가 생기고 마음의 병이 생기고 심하게는 몸의 병까지 드러납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왜 우리나라 자살률까지 올라가게 됐으며 이게 왜 부모 자녀 간에 문제가 생기게 되고 자녀가 병이 드는지에 대해서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자, 우리나라는 전쟁 이후에 엄청나게 살기 어려웠습니다. 먹고 살기가 힘들었어요. 그래서 최우선의 가치가 무엇이었냐? 바로 생존입니다. 지금 현재의 최우선의 가치는 무엇일까요? 지금 시대, 지금 세대에서의 가치는 바로 행복입니다. 저는 이 생존에서 행본으로 넘어온 이 가치관이 일종의 우리 의식이 성장했다고 봅니다. 성장의 방향이라고 봅니다.
자, 그래서 옛날에 주로 무슨 얘기를 들었냐? 철학을 하거나 사색을 하면, 야, 철학이 밥 먹여주냐? 꿈이 밥 먹였죠? 노래가 밥 먹였죠? 이런 얘기 자주 들으셨죠? 예. 요즘은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요. 사회 문화적으로 자아 탐구. 이런 얘기 좀 생소하신가요? 자아 실현. 좀 더 쉽게 얘기하자면은 꿈, 비전. 이런 얘기 많이 하죠. 벌써 시대적으로도 주로 나오는 단어나 이런 그 이야기들이 차이가 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 네. 자, 그래서 이런 겁니다. 지금은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이 됐어요. 요즘 여러분 하루 밥 못 먹을까봐 걱정하시는 분들 있나요? 제가 물론 그 정말 힘들고 그래가지고 이제 아이들이 집에서 밥을 못 먹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장들. 근데요, 제가 이제 그 노숙인 상담을 하잖아요. 사실은 노숙인들도 식사를 합니다. 봉사단체나 이런 곳을 정보를 잘 알면은 때만 맞춰서 가면은 식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지금 이 시대는 먹고 사는 고민이나 생존의 문제에서부터 벗어난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행복에 관심을 두게 되는 거죠. 자, 다시 예를 들어보죠. 아프리카 굶어 죽는 나라에 가서, 자, 여러분들 꿈을 가지세요. 여러분들 자아 실현해야 됩니다. 자, 이 책을 보셔야지 여러분들이 마음이 풍족해지고 행복해집니다. 그러면서 성경이나 불경을 줘요. 그러면 그 사람들 반응은 어떨까요? 만약에 추운 나라라면은, 어휴, 감사합니다. 받으면서, 추워 죽겠는데 잘 됐네. 땔감을 써야겠다. 불 지를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과연 그런 얘기가 어떻게 받아들여질까요? 그 사람들에게 신은 곧 밥입니다. 밥. 자, 우리나라도 예전에 그러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 세대는 정말 먹고 사는 게 중요했던 시절이었어요. 정말 힘들게 살아왔다는 거죠.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먹고 사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어떤 가치? 안정적인 안전한 환경. 그래서 안전한 환경을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돼요? 회사를 들어가야 됩니다. 그 당시에는 먹고 사는 게 어려우니까 어떤 거 먹는 것들에 대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되게 소중하고 감사하게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반면에 지금은 우리 세대는 먹고 사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느낄 수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이미 먹고 사는 것이 풍족한 그런 환경의 경험을 통해서 자라왔기 때문에 너무나 당연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 무의식의 구조고 마음의 원리입니다. 자, 우리 무의식은요, 경험이 쌓이게 되면 경험을 바탕으로 신념과 고정관념이 생깁니다. 이 의식 구조를 잘 이해하시면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을 이해하시게 되시기 쉽고요. 그러면서 지금 내가 부모님과의 소통이 안 되는 이유, 자녀와 소통이 안 되는 이유를 한 걸음 더 깊이 있게 이해하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생존에 걸려있는 이 시대에서는 먹는 것도 소중하고 감사하고 누가 일을 주면 그것도 너무나 고마운 일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안정적인 회사를 들어가는 것이 이 당시에는 아주 중요한 일이었을 겁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결혼입니다. 자, 이 시대에서는 여자들이 필수로 결혼을 했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에는 여자들이 독립적으로 사회활동이나 돈 벌 수 있는 게 상당히 열악했거든요. 지금에 비해서. 그래서 여자들 혼자 살기가 상당히 어려웠던 시절이었습니다. 생존을 하기 위해서는 결혼을 꼭 할 수밖에 없었던 시절이었죠. 물론 남자들도 집에서 보살펴주는 사람이 있어야지 일을 또 열심히 할 수밖에 없는 시대라는 겁니다. 자, 근데요, 지금은 어떤가요? 지금 우리나라도 여자가 대통령이 되는 시대고요. 이미 남미나 유럽에서는 더 일찍이 여성들이 대통령을 하고 있습니다. 즉, 그 말이 뭐냐면 여권 신장이 어마어마하게 높아졌다는 거죠. 거의 동등합니다. 지금 시대는 동등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자들이 이제 스스로 먹고 살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전에 가부장제도에 의해서 많이 힘들었죠. 여성분들 결혼 생활이. 근데 지금은요, 그렇게 살지 않아도 내가 혼자 먹고 살 수 있거든요. 그때는 왜 이혼하지 못했을까요? 여러 가지 사회적인 분위기나 어떤 그런 시선도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생존의 문제입니다. 이혼하면은 어떻게 살 궁리가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통계치가 어떤 통계치가 나오냐면 여성의 연봉이 1억이 넘어가게 되면 이혼율이 같이 늘어난다는 통계치가 나옵니다. 이제는 가부장제도 속에 시스템 속에서 억울하게 여자들이 살지 않을 수 있는 시대가 온 거예요. 능력이 있으니까 돈 벌 수 있으니까 자기가 자유롭게 돈 벌면서 뭐 꼭 결혼하지 않아도 연애하면서 살 수 있는 시대가 점점 되어 가는 거라는 겁니다. 물론 결혼이 생존의 어떤 그런 의미만 있진 않습니다. 어떤 그 정서적인 안정감이나 여러 가지 또 그런 것들이 있었겠죠. 그리고 현재는 또 더더욱이 사회적으로 돈이 있어야 결혼을 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돈이 없어서도 결혼을 못하는 것도 있겠죠. 하지만 제가 말씀드린 건 결혼을 한 후에 이혼하는 그런 현상들을 지켜보면 이 생존적인 문제가 상당히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요, 지금 우리 젊은 사람들은요, 결혼도 안정적이려고 한다기보다 정말 어떻게 해요? 진정으로 사랑해서 행복할 수 있는 결혼을 찾고 싶어 해요. 일을 하는 것도요, 안정적인 일을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요즘 욕구가 어떻게 더 드러나냐면은 자기가 즐겁고 행복할 수 있는 직장이나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안정적인 가치를 가지고 회사를 들어가는 젊은이들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사람들 어떻게 하는지 잘 보세요. 들어가서 힘들어합니다. 그럼 우리 어르신들은 이러죠. 야, 뭐 그런 걸 가지고 힘들어해. 우린 다 그렇게 참아내면서 이겨냈어. 그 시대에는 그럴 수밖에 없었던 거고요. 지금 태어난 세대의 무의식 구조나 경험은 그 세대하고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그 예전의 시스템에 맞지가 않기 때문에 더 힘들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좋은 직장 때려치고 더 좋은 일을 위해서 도전하죠. 혹은 갑자기 세계여행 떠나기도 합니다. 그런 거 본 적 있으시죠? 자, 이런 시스템이나 제도를 얘기하자면 또 군대 얘기 안 할 수 없습니다. 군대가 이 구시대적인 시스템이 가장 변화하기 힘든 그런 제도가 있는 곳이 하나가 바로 군대 조직입니다. 제가 볼 땐. 그래서 옛날 사람들, 야, 우린 더한 것도 이겨냈어. 견뎌냈어. 그러면서 살았어. 요즘 애들 왜 이렇게 참을성이 없냐? 라고 얘기하시죠.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 시대의 그 사람들은 그 견딜 수밖에 없는 그런 무의식 경험을 타고났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올 수 있었던 거고요. 지금 태어난 사람들, 지금 시대의 사람들은 그때와 다른 환경과 다른 경험을 바탕으로 신념과 고정관념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 예전에 변하지 않는 구시대적인 시스템 제도에서 더 힘든 게 많이 느껴진다는 것이죠. 예전에 불합리한 것에 대해서도 용인이 됐던 시대라면 지금은 개인의 개성이나 개인의 어떤 잠재력이나 그런 것들이 존중받는 시대이다 보니까 불합리한 것을 더 견디기 힘들 수도 있습니다. 군대만 그럴까요?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대 흐름에 제도가 제대로 변하지 않고 반영되지 못하면 그 시스템에 맞지 않는 세대들이 스트레스가 더 많이 쌓이게 되고 병도 많이 생기고 심지어는 요즘 대기업이 자살 때문에 엄청 고민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하기 좋은 그런 기업들 보면은 구글이나 이런 데를 보면은 현대의 어떤 그런 흐름의 문화를 기업 시스템에 적절하게 접목시켜서 일의 효율성을 높이고 그러다 보니까는 아마 일하는 사람들의 어떤 스트레스 지수나 그런 게 낮아지고 더 적응이 쉽게 되어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제도도 바뀌려면은 사실은 이런 한 사람 일꾼들이 바뀌어서는 바뀔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예전에 기업 강의에 같이 교육을 참여를 했었는데요. 아무리 직원들을 변화시키고 바뀌어도 리더가 바뀌지 않으면 다시 조직 속으로 들어가면 되돌아갑니다. 이거는 자녀 상담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는 쉽게 바뀌어요. 근데 자녀가 변해서 다시 부모님 밑으로 들어가면 다시 돌아갑니다. 왜? 리더, 부모가 바뀌지 않았기 때문이죠. 이런 시스템이 바뀌려면 리더의 의식이 바뀌어야 됩니다. 리더가 현재 흐름에 대해서 긴밀하게 파악하고 알아차릴 수 있는 그런 눈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그것을 내가 실천할 수 있는 마음의 무의식의 구조가 형성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녹아드는 것이 기업 시스템이 되고요. 그것이 녹아드는 것이 자녀에게 살아있는 자연스러운 삶의 교육으로 전해지게 됩니다. 우리나라 정치 시스템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역사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누적이 돼서 막 풀어내는 것도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이 보이기도 하고 지금 당장은 또 더 악화되는 게 보이기도 합니다. 이 조직의 흐름이나 사회 문화 흐름을 보면요. 잘 보면은 리더의 사상이나 철학이나 가치관이 그대로 묻어나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대기업 CEO가 인품이 좋고 웃으면서 친절하게 대하더라도 무의식에서 묻어나오는 반응이나 그런 것들은 우리는 잘 보면 볼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시스템에 의해서도 일단 회사에 들어가서 되게 힘들어 하는데요. 요즘 시대는 어떤 시대냐 하면은 일도 행복한 일을 찾게 되고 그것을 하다 보면은 또 그것으로 인해서 돈을 벌 수 있는 환경, 시스템이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뭐 때문에? 바로 인터넷 때문이죠. 요즘 1인 기업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옛날에 1인 기업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또 요즘에 제가 재미있는 현상을 발견한 게 뭐냐면요. 유튜브에 보시면은 그 방송들을 막 녹화해서 올리는 개개인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유명한 사람이 제가 이제 대도서관이라는 사람을 봤는데요. 이 사람 월 수익이 몇 천만 원입니다. 무슨 일을 하냐면요.
자기 그냥 게임하는 거 올려요. 찍어가지고 막 수다 떨면서 게임하는 게 재밌대요 사람들이. 그 사람 뭐예요? 그냥 게임하는 거예요. 근데 막 광고 의료도 들어오고 CF도 찍고 막 이럽니다. 그리고 요즘 프로게이머 얘기 많이 하죠. 게임해가지고 돈 벌 수 있으려고 누가 생각했었나요? 근데 요즘 그 정도까지 나오면 말 다 했죠. 그래서 요즘 시대에는 엄청나게 빠른 경제 발전과 사회 문화의 변화로 인해서 예상치 못한 직업들이 너무나도 많이 생겨나고 또 엄청나게 많은 직업들이 사라지게 됩니다. 이건 모든 미래학자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즉 뭐냐면 요즘 시대는 자기가 좋아하는 것, 행복한 것들을 하게 되면은 이런 인터넷이란 도구를 통해서 어떻게 해서든 어떤 수익 창출이나 경제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시대가 온 거예요, 벌써. 근데 이런 얘기를 아무리 예전 시대의 고정관념을 가지고 계신 분들한테 설명을 하더라도 머리로는 이해를 하시겠지만 마음의 무의식 구조가 예전의 경험을 바탕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가슴 깊이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특히 여성은 그나마 사고가 유연합니다. 하지만 남성이 더 사고가 유연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잘 봐야 돼요. 중년 아버지들 되게 위태롭습니다. 너무나 이제 고정관념의 신념이나 이런 것들이 강하기 때문에 현 시대의 흐름을 제대로 보시거나 수용하시기가 어려우세요. 그래서 이런 고정관념이 강할수록 시대는 너무나 빨리 변하기 때문에 이 시대가 점점점 멀어지잖아요. 그 멀어지는 것만큼 스트레스가 생깁니다. 마음에 불편함이 생겨요. 근데 이거를 스트레스라고 인지를 안 하시죠. 그냥 불평불만 욕하고 맙니다. 근데요, 이런 것들이 강하신 분들 잘 보잖아요. 가정부터 힘듭니다. 왜? 가정에서 여성들이 이제 일하려고 나가려고 그래요. 부인이나 혹은 딸이 전혀 이제 가부장제도에 맞지 않는 뭔가를 자꾸 하려고 하면은 그로부터 엄청난 불화와 극심한 문제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 가족 자체가 힘들어집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되나요? 아버지들이 은퇴하면은 소외감 느낍니다. 현재 흐름을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할 줄을 모르시는 겁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가부장적인 게 강하신 분들 있잖아요. 이분들 이제 앞으로 힘듭니다. 왜냐하면 이제 여자들이 활동하는 것들이 어디서든 볼 수 있어요. 우리 드라마 미생 아시죠? 미생의 마부장이라고 있습니다. 캐릭터가 마부장 이런 캐릭터죠. 무슨 여자가 일을 한다고 집에 가서 살림이나 하지. 여자들은 그래서 안 돼. 틈만 나면 이런 얘기를 막 서슴없이 합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 잘 보면요, 어딜 가든 이제 힘들 겁니다. 어딜 가든 여자들이 일하는 환경 속에서 부딪히기 때문에 일단 집에서 힘들 거고요. 그리고 사회 나가서도 여자들이 일하는 걸 보면서도 불편함을 느낄 겁니다. 이런 고정관념 때문에 TV 보면서도 불편함을 느낄 겁니다. 아유, 여자들이 왜 저래 자꾸 요즘에. 나는 괜찮아, 나는 그래도 상관없는데 라고 하시는 분들은 가족분들이 그만큼 희생하고 있는 확률이 높습니다. 가족이 자기 소리를 못 내고 그냥 아버지에 따라가는 거죠. 왜? 뭐 그럴 수 있겠죠. 아버지가 돈을 잘 버는 능력자이라면은 그런 것에 의해서 뭐라고 얘기를 못하고 그냥 끌려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보세요. 미래에 어떻게 되시나. 이런 걸 그대로 고수하고 가져가시는 중년 아버지들 분명 나중에 외로울 겁니다. 힘들고. 이거는 누구 잘잘못을 떠나서 마음의 무의식의 구조와 사회 변화 흐름에 맞지 않고 제대로 이게 좀 조화가 일어나지 않고 너무나 그 거리가 멀어지고 갭이 생기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벌어진다는 거죠.
이런 아버지를 둔 자녀들일수록 더 힘들 겁니다. 꼭 가부장적인 게 아니라 옛 고정관념이나 신념이 강하게 고집이 강하신 부모님일수록 자녀들은 힘들 겁니다. 혹은 말을 잘 들어서 좋은 대학까지 들어가고 좋은 회사까지 들어가지만 중요한 건요, 그런 자녀들은 자기가 뭘 좋아하는지 모를 가능성이 큽니다. 이거 되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옛날에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한 시대에서는 중요한 문제가 아닌데요, 지금은 먹고 사는 것만으로도 이 사람들이 행복감을 느낄 수가 없어요.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 사람들이 이제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고요. 그럼 주변에서 막 살아있는 느낌으로 다 행복한 사람들인데 나 혼자 뭔가 아닌 것 같고 그러면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나는 뭐지? 라는 게 시작되는 겁니다. 벌써 지금 인터넷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깨우쳐가지고 삶에서 뭔가 만들어내고 실현시키는 사람들이 이제 강의를 합니다. 대중들에게 연설을 해요. 이미 거기서부터 이제는 시작됐습니다. 그럼 난 뭐지? 진짜 내 행복은 뭘까? 이 질문이 하나가 딱 들어가게 되면요, 그때부터 이제 이런 자기가 좋아하는 걸 모르는 사람들의 고민이 시작됩니다. 혼란스럽습니다. 과연 내가 여기서 어떻게 살아나가야 될 것인지. 근데 중요한 거는요, 이 시대 흐름은 계속 앞으로 진화하고 변화합니다. 하지만 이 의식이나 고정관념, 사고방식이 멈춰있는 사람들은 멈춰 있을수록 앞으로 점점 더 힘들어질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자기가 자기 자신에 대한 문제를 모르는 게, 자기 자신이 힘든 걸 인정하지 않는다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저도 어떻게 도와드릴 수가 없습니다. 문제는 문제를 모르는 게 진짜 문제입니다. 하지만 문제를 무엇인지 명확하게 이해하면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아닙니다. 왜? 뭔가를 할 수 있기 때문이죠. 뭔가를 도전하고 시도해 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변화를. 그러면 그 문제는 언젠간 해결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무엇인지 아는 것, 그것이 일단 해답을 찾아가기 위한 절반은 해결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중년 아버지들이 이런 것들을 인정하지 못하세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왜? 그분들의 경험상으로는 그게 진실이거든요. 더군다나 우리 두뇌의 특성은 변화를 두려워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이 이런 변화를 받아들이기 어렵겠죠. 자, 제가 여기서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부모님 세대에서는 그때의 그 경험으로 인해서 무의식의 어떤 신념이, 고정관념이 형성되어 있는 그 시대의 고정관념이 있고 신념이 있고, 지금 너무나 빨리 변한 상태에서 태어난 세대들은 지금 세대의 경험에 의한 신념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거리가 멀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너무나 빠르게 성장하고 의식이나 사고방식의 어떤 전환이 상당히 늦춰졌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래서 세대 차이에 대한 소통이 안 되는 겁니다. 어려운 겁니다. 아무리 이론적으로 설명을 해도 서로의 마음이 일단은 경험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마음 깊이 이해하려고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 세대는 이제 이런 게 있습니다. 무의식도 익숙해져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먹고 사는 것에 대해서 되게 당연하게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먹고 사는 것이 감사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 다음 단계가 뭐냐? 우리가 자아실현, 꿈, 즐겁고 열정적으로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감사할 수밖에 없는 세대로 넘어갔다는 겁니다. 안타깝지만 우리 윗세대 분들은 다는 그러시진 않으시겠지만 대부분은 자기 자신이 뭐를 좋아하고 열정적으로 할 수 있는지를 대부분 많이 모르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 세대들은. 근데 이제 먹고 사는 문제에서 이제 우리 벗어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우리 아버지들 열정적이고 좋아하는 것 관점만 바꾸신다면 찾을 수 있습니다. 현 시대 흐름에 충분히 함께 조화롭게 흘러갈 수 있습니다. 변화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요, 제가 이런 일을 하기 때문이죠. 제가 목격합니다. 변화가 되는 거를. 물론 제가 무의식 테라피로 이런 그 결과들을 만들어내지만 꼭 이거 아니어도 노력만 하면 변할 수 있는 방법들은 세상에 너무나 많습니다. 다만 이런 이해 기반과 원리를 가지고 있는 전문가들이 더 변화시키기가 쉽겠죠. 자, 이거는 잘잘못을 따지자는 것이 아니죠. 그 시대에는 그럴 수밖에 없는 경험에 의해서 지금의 우리 어르신들은 그럴 수밖에 없는 사고방식과 행동 패턴과 어떤 생각들, 느낌들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고요. 지금 세대는 그때와는 전혀 다른 세대의 어떤 그런 삶의 경험을 통해서 지금에 맞는, 그렇게 과거하고는 별개로, 과거는 전혀 우리가 들여다보기 힘든 무의식 구조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 원리와 서로의 다른 점을 들여다보고 이해해주고 서로 소통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부모가 자녀를 온전하게 보고 자녀를 행복하고 건강하게 만들 수 있는 거죠. 행복해야 요즘은 경쟁력이 있습니다. 행복해야 아이디어가 잘 생기고요. 영감이 떠오르고요. 열정적인 추진력이 생깁니다. 지금 열심히 일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은 열정입니다. 행복의 열정. 예전은 생존의 열정이었다고 한다면. 근데요, 참 안타깝게도 요즘 우리 사회 구조가 먹고 사는 것에 대한 문제에서 벗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뭔가 불안합니다. 저는 대중매체나 매스미디어나 이런 사회적인 어떤 그 정보들에 의해서 오히려 불안을 조장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꼭 대기업 아니면 안 되게끔 문화를 조성하죠. 여러분은 대기업에 못 들어가면 되게 나약하고 위험한 존재로 자꾸 인식된다는 겁니다. 물론 그래서 더더욱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직까지 우리나라에 많고요. 그런 흐름대로 그냥 좋은 대학, 좋은 회사 들어가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습니다. 많습니다만 그들 마음을 들여다보면 뭔가 공허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시대에는 여러분들 꿈을 무한하게 펼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왔습니다. 사실 저도 이렇게 말씀은 드리지만 물론 처음부터 다 잘 되는 건 아닙니다. 과정이 필요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저도 이런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처음에 안정적인 회사를 다니다가 제가 뒤늦게 상담을 좋아하는 걸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회사를 때려치고 상담을 하려고 했는데 그 시대 때는 한 7, 8년 전이죠. 상담을 돈 주고 상담한다는 개념이 없는, 시장이 아예 없는 세대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근데 저는 너무 좋아서 그냥 해야 될 것 같은데 저희 아버지가 예. 아니 그냥 가만히 있으면 먹고 사는데 왜 그러냐 엄청나게 반대를 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제가 화를 냈죠. 물론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근데 지금은 훨씬 더 남들이 볼 때 안정적이고요. 자리가 잡혀나가고 또 뭔가 더 안정적인 걸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힘들어도 여러분들 행복할 수 있는 열정만 만날 수 있다면 힘든 게 아닙니다. 제3의 눈에 힘들어 보이겠지만 본인은 그것조차도 너무나 즐겁고 행복할 수 있습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것, 그것이 여러분의 행복을 결정해 줄 수 있는 영원한 것 아닙니다. 진짜 영원히 행복할 수 있는 건 여러분들 안에 있습니다. 벌써 그런 것들 보세요. 저뿐만 아니라 인터넷 보면은 뭐 1인 기업 하시는 분들이 있고 뭐 자기 게임하면서 돈 버는 사람들 이런 또 아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보통 대기업 다니는 친구들보다 월급이 한 2배, 3배 된대요. 그럼 이러죠. 늙어서까지도 그거 할 수 있겠냐? 장래가 있냐? 그러면 요즘 회사는 사후정이죠. 40대, 50대 정년 퇴직하면 이제 수명이 늘어서 100년까지 살아야 되는데 50년 동안 뭐 할 겁니까? 똑같은 문제입니다. 그래서 쉽게 퇴직금으로 장사를 하거나 프랜차이즈 하는데 새로운 사업 하는데 전혀 경험이 전무하고 지식이 없다 보니까 쉽게 사업이 망하거나 사기 당하기 쉽습니다. 이것도 사회적인 문제 중에 큰 문제입니다. 퇴직하기 전에 사실은 우리 그 퇴직하기 전에 아버지들도 좋아하는 걸 찾아야 됩니다. 50년 동안 해야 될 걸 찾아야 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즐겁게 그 경제활동을 하는 친구들은요, 자기의 열정이 살아있다 보니까 시대가 변하면서 항상 기회를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물론 삶에 따라 차이는 있겠죠. 그래서 이런 흐름을 잘 타기 위해서는요, 내가 내 안에 있는 것들을 명확하게 바라보고 이해를 해야 하고요. 세상의 흐름이 변할 수 있는, 세상의 흐름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 깨어있는 관점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흐름에 맞게 내가 원하는 것들을 펼칠 수 있게끔 실천이 이루어질 수 있는 내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좀 얘기가 너무 좀 이렇게 멀게 온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다시 정리하자면 우리나라의 좀 비극일 수도 있겠지만 이런 흐름, 경제가 발전하면서 사회 문화가 월등하게 빠르게 변화가 있는데 그에 반해서 사람의 의식이나 사고방식의 변화가 뒤처져 있다. 그런 속도에 맞추지 못하기 때문에 그 생존의 중요성을 가지고 있었던 윗세대들과 이미 생존의 문제에서 벗어난 경험을 한 아래세대들 간의 경험에 의한 신념과 고정관념의 차이 때문에 소통이 어려워지고, 그래서 아버지 세대들이 자녀들에게 강요를 하고 이 흐름에 맞지 않는 뭔가를 계속 주입시킨단 말입니다. 그래서 흐름을 감각적으로 아는 자녀들은 자녀 부모와 논쟁이 있을 것이고 트러블이 있을 것이고, 혹은 그냥 부모님 말씀 잘 듣는 자녀들은 자기가 뭘 좋아하는지 모르는 삶을 살아가게 되면서 결국 나중엔 공허해집니다. 이런 것들이 오래되게 되면은 이런 부모 자녀 관계나 이런 것들이 좀 불편해지거나, 혹은 아까 제가 중년 아버지들 소외감이 느껴지거나 불편함이 오래돼서 스트레스가 누적이 되면 결국 나중에는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우울증이나 무기력이 올 수도 있는데요. 자살의 가장 직접적인 원인은 우울증의 비중이 큽니다. 그래서 정신적인 병, 마음의 병에서 우울증은 암과도 같습니다. 처음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게 더 무서워요. 처음에는 아무렇지 않게 그럴 수도 있지 하다가 나중에는 걷잡을 수 없이 이 우울증이 내 온몸 가득 채워지게 되면, 온 몸과 마음이 가득 채워지게 되면
몸으로 불치병이 나타나거나 증상이 혹은 자살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녀가 힘든 가족들이라면 이 부모 자녀 간의 고정관념이나 신념의 차이, 경험의 차이를 명확하게 보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자녀 또한 부모하고 관계가 힘들다면 이런 부분들의 원리를 이해를 하시고 부모님을 봐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서로가 서로 이런 걸 이해하는 게 가장 좋겠죠. 앞으로 시대는 우리가 더 상상하지 못한 것들이 펼쳐질 겁니다. 그것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미래를 예측하는 것은 그거는 뭐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떤 미래에 무한한 가능성이 어떻게 펼칠지 모르기 때문에 중요한 건 내가 타고난 것을 명확하게 알고 시대의 흐름을 명확하게 깨어있는 관점으로 변화를 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되는 것이 앞으로 살아남을 수 있는 능력이 될 겁니다. 그게 바로 앞으로 생존의 법칙, 살아남을 수 있는 능력이라고 한다면 그런 것이 될 것입니다. 네. 자, 일단은 제가 이제 부모가 알아야 할 자녀가 병이 드는 이유에 대해서 좀 전반적인 사회 문화적으로 어떤 그 경제, 어떤 뭐 역사 간단하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어떤 조직 시스템하고 그리고 현대에 변화되는 어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정리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현재 부모 자녀 관계에서 가족 관계에서 갈등이 있으시다면은 이런 부분들을 한번 참고해 보셔서 좀 가족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문제가 큰 카테고리에서는 이런 부분들에 의한 것이 거의 답니다. 제가 볼 때. 물론 번외적인 부분들이 있겠죠. 어쩔 수 없는 뭐 사건 때문이라든지. 하지만 더 깊이 들여다보면요. 이런 부분을 꼭 발견하시게 될 겁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희가 준비한 영상은 잘 보셨나요? 이 외에도 저희 카페에 오시면 다양한 혜택들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helpyourmind.co.kr로 오시면 됩니다. 첫 번째로는 셀프 심리 치유 소책자를 증정해 드립니다. 이거는 뭐 일반 심리 상담센터에서 많은 도움을 받고 계신 분들이 있을 텐데 그 외에 이야기만 들어주는 식으로 진행을 하다 보니 효과를 별로 보지 못했다라고 하시는 분들의 얘기를 듣고 이제 만든 책자입니다. 이거는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과 방법을 담았는데요. 그렇다고 이게 뭐 전부 다 해결할 수는 없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그냥 뭐 이야기만 들어주는 이제 그런 상담보다는 실질적인 방법과 내용들이 도움이 되어 드릴 수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처음 상담을 접하시거나 부담이 되시는 분도 있다 한다면 혹은 현실적인 여건이 어려워서 이렇게 좀 상담을 받기가 힘들다 라고 하시는 분도 있다면은 이런 소책자를 통해서 좀 도움이 되어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유료 영상 강의가 있는데요. 이거를 이제 무료로 샘플로 또 보실 수 있도록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외에도 미니 무료 영상 강의들이 있는데요. 사실 이 미니 무료 영상 강의는 제가 뭐 큰 기대 없이 그냥 이제 올려놨습니다. 만들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효과를 보셨다는 얘기들이 이제 들리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가 전혀 예상치 못해가지고 이게 무슨 일인가. 그래서 혼자 곰곰이 생각하다 보니까 이 강의가 짜여진 강의가 아니라 실시간 상황에 맞는 내용들이 나오다 보니까 무의식 원리들이 좀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얘기를 들어보시고 자신한테
잘 맞는지 접목을 시켜보거나 돌아보시는 이제 그런 노력을 하시다 보니까 효과를 보신 게 아닌가. 그래서 여러분들도 고민에 맞지 않더라도, 고민의 주제가 맞지 않더라도 하나하나 쭉 들어보시다 보면은 나에게 접목시킬 만한 원리, 방법들이 있다면 한번 시도를 해보시고 도움을 좀 받아 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영상 강의들 한번 살펴보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료 초기 면접, 제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상담인데, 이거는 1회 이렇게 초기 면접을 하고 우리 정식 상담들을 이제 들어갑니다. 근데 이거를 저희 카페에서 활동하시고 이제 회원 어떤 일정 등급이 되시면 이제 무료로도 제가 진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 한 번 무료를 해서 얼마나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생각을 많이 하실 텐데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이게 그렇게만 생각할 게 아니구나라는 걸 제가 스스로 좀 돌아본 계기가 있었어요. 한 번의 상담일지라도 실제로 자살을 하려다가 생각을 내려놓으신 분들, 그리고 마음이나 심리적인 증상 혹은 심리적 요인에 의해서 신체적인 증상들, 이런 분들이 정말 이거 뭐 다 그렇진 않지만 한 번의 이런 상담을 통해서 많이 경감되거나 편해지시는 경우들을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모든 분들을 다 이렇게 도움을 되어드릴 수는 없겠지만 저에게 맞는 분들이나 정말 제 도움이 필요하고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런 분들께는 제가 이런 무료로 할 수 있는, 물론 이제 한 번밖에는 안 되겠지만은 한 번일지라도 정말 이분들에게 필요하고 앞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에 대한 얘기를 좀 전해드리고자 하는 게 제 솔직한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꼭 이 상담을 한 번을 받았다고 해서 정식 상담이나 유료 상담 받지 않으셔도 됩니다. 예. 저는 이제 그렇게 좀 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다 보니까 웬만하면은 지금 사실은 일정이 많아져서 제가 이거를 좀 힘들게 느낄 때도 있어요. 신체적으로, 체력적으로.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웬만하면 계속 하려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원래는 이제 예약을 받아서 진행하면서 1, 2주 정도 기다려야 되는데 지금은 좀 일정이 많다 보니까 길면 한 3주까지 기다려야 될 수가 있습니다. 2주에서 3주 정도. 그래서 미리 양해를 드리고요. 빠르면은 정식 상담 마무리가 되시는 분들이 계시면 그 시간에 맞춰서 또 일찍 시작할 수도 있으니까요. 참고를 하셔가지고 이 상담, 이 무료로 한번 받을 수 있는 상담 잘 활용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어떤 분은 그 다른 여러 기관에서 상담을 또 받아보신 분도 있어요. 저한테 오시는 분들이. 그 중에서 뭐 10번 정도 상담을 받았는데 저하고 이렇게 한번 진행한 것이 더 효과가 좋았다, 더 많은 내용을 얻어갈 수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또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저하고 잘 맞고 정말 도움이 될 수 있는 분들 있다 한다면은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좀 더 전해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걸 통틀어서 제가 이렇게 혜택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살펴보시고 제 카페를 한번 둘러보시고 여러 도움을 받아가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은 여기까지 제 얘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인연이 되면은 또 앞으로도 한번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